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귀국길에 올랐죠. 잠시 뒤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돈봉투 의혹 자체에 대해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민주당 상황을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길에 올라서 이제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하기 전에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그리고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은 유지했어요. 그 전에 입장에 대해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자, 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난 토요일 예. 제주에서 강연을 하고 제주 호텔에서 11시 기자회견 내용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11시 반에 SNS에 큰 인물이다,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그 상황을 파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종용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다. 예. 단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도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예. 또 탈당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한다. 예. 그러면서 내가 검찰 수사를 받을 테니까 주변 괴롭히지 마라. 예. 이렇게 하고 오늘 들어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잘못해도 예. 반성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무리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 예. 또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원장님께서 역시 큰 그릇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신 거 그리고 김민석 정책위장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덕 불감증이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옹호한 발언이 아닌가 해서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온 것 같아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 누구나 네. 또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서 그러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지지가 약하고 중도층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차떼기 예. 정당의 원조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 원조입니다. 예.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가? 예.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보는 꼴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또 민주당 뭐 비명계라든지 일각에서는 이번 그 탈당 결정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이제 검찰 수사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검찰 수사에 이제 뭐 응하겠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좀 꾸려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일리 있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은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안철수 당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났을 때 안철수 들어가니까 자기가 무죄 판결 나왔으니까 그거 좀 편집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예. 어떻게 됐든 당내 조사를 하고 검찰 조사를 하니까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상당히 사실이 많이 접근되고 당내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늘 변명 위주로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강한 당내 질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저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송영길 대표도 검찰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예. 저는 당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비명계, 친명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민주당이 이번 돈봉투 사건을 완전하게 클리어시키지 못하면 예. 다 망합니다. 예. 내년 총선에 불을 보듯 실패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실정을 하고 실언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예. 저는 이번 돈봉투 사건을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만약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았으면은 예. 지금 탈당하라고 볼 때처럼 나서서 할 거예요. 뭐 정계 은퇴해라? 정계 은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하든지 예. 또는 선거에 출마하면은 유권자,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정계 은퇴하라는 거예요? 이미 탈당했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는 참 결정 잘했다. 예. 그 대신 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 실체적 규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결백이 입증되는 쪽으로 될지 어떨지는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결백하다면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예단은 못하지만은 예. 제가 전화위복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은 송영길 대표의 육성 예. 녹음이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육성이 뭐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정근 사무총장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가까운 그런 예, 그렇기 부분이 때문에 아니냐. 지금 현재 직접적인 예.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나와 무관하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증거를 입증할 예.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입증을 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개혁 차원에서 좋은 일이고 예. 또 입증이 안 돼서 무혐의가 된다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것도 개혁 혁신의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공개를 하고 또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검찰은 유죄의 입증, 즉 증거를 찾아내서 제시를 해야 되고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게 좋은 일 아니에요? 예. 실체적 규명에 적극 나서야 된다. 아,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자금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과거에 성남시청에서도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연루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탈당을 저는 했어도 구태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상호간을 위해서. 그리고 만날 의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 이재명 후보의 캠프로 간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도 사선 국회의원인데 예. 16년간 저하고 같이 일했던 보좌관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잘못입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됐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고 그러한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검찰에서 밝힐 문제이지 예. 자기들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상황이 뭐 이심송심이라는 용어가 나올 그것은 정도로 정치권에서 만드는 얘기죠. 때문에, 예. 저도 이번 예. 제주 4.3 사태 예. 그 연설 가서요. 예. 국가폭력, 국폭이 학폭보다 더 나쁜 거다. 학폭이 더 글로리 예. OTT에서 상당히 문제를 냈는데 예. 국폭은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배보상의 길을 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국폭 말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 입증이 돼야 돼요. 예.
자, 신당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어올렸고요. 최근에 무당층이 여도야도 싫다,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있는가 하면 그간에 이제 신당들이 이제 실패한 역사가 더 많아서 아직은 좀 이렇게 글쎄요 하는 그런 시각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서 많이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성공 가능성. 금태섭 의원이 최근엔 일정까지 밝혔어요. 추석 전에는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성공 가능성, 성공의 조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선이 가까워오면요. 총선 출마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당들이 창당되죠. 네. 심지어 저한테도 창당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그러죠. 네. 그 창당할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봐라. 네. 내가 귀신이 씌었건 잘못 판단했건 나가서 6년간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때는 그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까? 4차 산업혁명, 네. AI 시대로 안철수라는 젊은 과학자, 네. 가 필요한 인재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당해서 약 40석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저는 지금 단순히 총선이 가까워온다고 해서 창당을 하면은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실정이나 집권 여당의 저런 실언 실수 예. 이런 걸 볼 때 좀 우리 국민들은 안정되고 경제를 살리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물론 금태섭 의원도 훌륭하지만은 차라리 김종인 위원장이 창당의 깃발을 들었다 하면은 더 호응이 있었지 않았을까. 돕겠다고는 하셨죠. 네? 돕겠다고 한 거다고는 주체는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당 다 도왔어요. 박근혜도 도왔고 문재인도 도왔고 윤석열도 도왔고 다 도왔잖아요. 성공을 시키고 또 거기서 오래 있지 않고 또 다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깃발을 들면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차라리 시대 정신이 그러한 중후한 경륜과 경험이 있는 안정적인 그런 분을 이 시대는 바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국빈 방문은 12년 만이라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6번째 만남입니다. 이번에 테이블에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또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경제 안보 협력을 어떻게 또 구체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테이블에 올라가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26일 모레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어떨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또 상하원 연설 영어로 30분 동안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뭐 워낙 순방 리스크, 외교안보 리스크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게 또 긍정 평가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많은 외국을 수행했습니다. 국빈 방문 그게 그렇게 홍보할 일이며 유엔에서 하버드 대학 연설 영어로 한다?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나가면은 사고만 치고 들어와요. 이번에는 제발 실수하지 말고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경제,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노 경제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급망, 전기차 안 되잖아요. 배터리 안 되잖아요. 뭡니까? 반도체 이건 조금 풀어서 중국에 조금 투자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노 경제, 예스 안보. 안보는 괜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한다고 로이타에 해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했어요. 푸틴이 화를 냈잖아요. 만약 푸틴이 북한에 ICBM 핵 기술 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 우리나라 안보가 어떻게 돼요?
사실 과거 예. 소련, 러시아는 우리나라 불곰 사업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북한을 안 도왔어요. 자, 대만 문제 해가지고 예. 불에 다 죽는다. 지금 경제보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제발 성과가 있었으면 좋은데 예. 예스, 노 경제, 예스 안보인데 그 안보도 핵 확산, 뭐 확장, 억지력 예. 이런 것도 그 국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보지는 않지만 성공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결산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